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듬교육 부원장이자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김미선이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일단 2025 데이 윈터 우리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목차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한 페이지 넘어보시면 일단 2028 대입 개편안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예비 중1 학생들, 예비 중2 학생들, 그 다음 예비 중3 학생들 보통 이번 겨울에 뭘 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겨울방학 때는 중1, 2, 3학년 학생들 모두 영어 공부 자체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8 대입 개편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다를 가지고 오진 않았고요. 일단 굵직굵직하게 주요 변경 사항들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 말씀드릴게요. 첫째, 절대평가. 이건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사실. 정시가 절대평가가 된다는 것. 이거는 현행과 같은 9등급제로 유지가 됩니다. 지금 근데 절대평가긴 하지만 어쨌든 퍼센테이지를 조금 낮추려고 하는 분위기예요. 원래 이게 처음 절대평가가 시도가 되었을 때는 12%에서 14%까지도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굉장히 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영어를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작년에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이번에 6평, 9평 가면서 4%대까지 떨어뜨렸다가 이번 수능이 결국 6에서 7% 정도 나올 것 같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럼 6%대라고 하면 원래 1등급이 상대평가로 했을 때 4% 정도니까 아주 어렵진 않아도 그래도 많이 난이도가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6%에서 8%대를 계속 유지할 것 같은 분위기고요. 킬러 문항은 없습니다. 이게 너무 어려워서 못 풀었다. 이것 때문에 그 뒤로 나아가지 못했다. 이런 킬러 문항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체적인 난이도가 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거는 쉽네. 금방 풀고 그리고 나서는 이거 너무 어려운데 10분, 15분 쓰고 이런 문제들이었다면 지금은 다 숨이 여기서 깔딱깔딱 넘어갈 것 같은 난이도 그런 난이도들로만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갔죠. 애들이 숨을 쉴 수가 없이 계속 집중을 해서 이거를 풀어야 되는 거고 전에는 이건 주제 문제니까 여기만 읽고 답이 나오겠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전체를 다 읽어야 하고 선지도 다 읽어봐야 하고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서 정시도 조금 어려워졌구나 라고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신은 5등급제가 됩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자 그래서 기존에 9등급제였을 때 있던 1등급과 2등급을 합친 게 5등급제의 1등급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아이들은 나 1등급 받기 되게 쉬워지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희는 대학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 1등급이라고 뽑아놨는데 옛날 2등급의 끄트머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력이. 그럼 그런 애들 뽑기 싫겠죠.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구별할 수 있는 장치들을 자꾸 마련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이게 5등급제로 바뀌고 내신을 할 때 너희들의 부담을 줄여주려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어쨌든 애들은 좋은 등급을 무조건 1등급을 올 1을 받아놔야 대학을 잘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목 인플레이션 생길 거고요. 등급 인플레이션 생길 거고요. 그러니 내신을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타이밍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개편이 되면서 사실 이렇게 개편을 한 이유가 기본적인 아이들의 학습 능력을 기르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국가에서 판단을 해서 니네 어디로 몰리지 마. 다 분산시켜서 골고루 공부하는 게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물론 과목의 다양성은 경험할 수 있겠으나 주요 평가의 상대 평가는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이 오히려 상대 등급화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기서 또 경쟁을 해야 되는 부담감이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내신 5등급제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기존 1, 2등급이 합쳐진 1등급이기 때문에 대학교 입장에서 이걸 너무나 구별을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과 영역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이나 주요 학과들이 변별력을 추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장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비교과 영역에 대해서 케어가 가능한 특목 자사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주춤하는 경향은 조금 있어요. 특목 자사로 빠지지 않고 내신을 잘 따야지 라고 하면서 일반고로 빠지는 경향도 있는데, 문제는 일반고에서는 얘네가 공부를 잘하는 일반고인지 아니면 공부를 못하는 일반고인지 이런 거를 구별할 수 있는 교과 장치가 조금 덜 하거든요. 그럼 대학교 입장에서는 불안하다고요. 내가 얘를 뽑긴 뽑았는데 알고 보니 사실은 되게 안 좋은 일반고에서 내가 얘를 데리고 왔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뽑아놨더니 누가 봐도 나 외고생이요 라고 써놓은 교과 편제, 비교과 편제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친구를 뽑겠죠.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당연히 내신 때문에 과목별로 쏠리는 거, 학교별로 쏠리는 거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그건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였던 이 상황에서 차라리 5등급제가 되면 말씀드렸듯이 얘네는 외고생 출신입니다. 얘네는 자사고 출신입니다.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비교과 케어가 가능한 곳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마다 아마 대안책이 조금 달라질 것 같아 보여요. 대부분 우리 학교는 이제 뭐 정시를 해도 뭐 학종을 더 넣겠다든가 아니면 우리는 뭐 포트폴리오를 더 받겠다든가 자기네들이 어떤 대안책을 마구마구 내겠죠. 자신이 목표로 하는 대학교에 맞춰서 이 대학교가 어떤 대안책들을 주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계획 및 이핵 능력 중요, 자습의 힘 필요라고 써놨는데 사실 이거를 한 페이지에 그냥 딱 쓰고 싶을 정도였어요. 아이들이 혼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이 너무나 부족해요. 무조건 수업 많이 들어, 앉아서 공부를 듣기만 해, 강의 많이 들어, 필기 많이 해, 전혀 소용이 없어요. 제가 외고 내신을 이제 한 5년 정도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당연히 중학교 때 영어 잘 하죠. 공부 잘 했고 자기가 공부를 잘 한다고 생각을 하고 외고에 오는 아이들이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외고 내신은 정말 다른 이야기이고, 내신이라는 건 자기가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내가 전략적으로 나는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하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파고들어야겠어. 나는 공부를 할 때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야. 나는 단어를 공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문장 공부하고 그 다음에 지문 공부하는 스타일이야. 혹은 나는 단어 공부하고 나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문장을 분석하는 게 훨씬 좋더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본인이 공부를 잘하게 돼요. 근데 그런 생각 없이 일단 받아주는 거 나 일단 먹기만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있는 애들은 똑같아요. 똑같이 그냥 앉아있다가 가요. 필기 너무 기깔나게 해요. 형광펜 색깔 쫙쫙 박아가면서 필기 다 해. 그리고 나서는 시험 점수 받아오면 60점, 70점이래요. 생전 처음 보는 점수. 근데 자기는 문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공부를 했거든. 근데 그건 공부가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습의 힘이 필요하고, 아직 자습의 힘이 없는 아이들은 이번 겨울방학 때 꼭 혼자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예비 중1 학생들 학습 플랜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걸 안 넘기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예비 중1 보겠습니다. 일단 기초 문법이 다 되어야 되겠죠. 근데 아이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차피 가서 문법 문제 많이 안 나오잖아요. 내신 때도 문법 문제 많이 안 나오지 않나? 한 문제 나오잖아요,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법은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것이에요. 문법을 알고 있어야 구조를 볼 수가 있고, 구조를 볼 수 있어야 얼마만큼의 긴 문장이 나와도 자기가 문장을 독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다 읽으면 아는데 그거는 중학교 수준이니까, 고1 수준이니까 알 수 있죠. 특목자사 가면 무조건 고3 레벨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자기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나 고1 문제 좀 풀었지, 모의고사 좀 풀었지, 모의고사 푸는 거랑 공부랑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기초 문법을 이때부터 잘 쌓아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어휘력입니다. 어휘력이에요. 애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엄마, 나는 암기력이 별로인 것 같아. 나는 단어를 잘 못 외우는 것 같아. 그건 어릴 때부터 습관이 안 들여서 그래요. 그냥 지금부터 무조건 앉아서 진득하니 자투리 시간마다 계속해서 습관 들여서 외워야 돼요. 엄마, 나는 근데 소용이 없어. 나 100개 외웠는데 100개 다 까먹었어. 맞아요.
근데 그게 맞아. 100개를 외우면 100개를 까먹은 게 맞아요. 근데 다만 이게 반복이 됐을 때 100개를 외웠더니 10개가 남더라. 그 10개를 10번 모아서 100개를 만드는 게 단어를 암기하는 과정이에요.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 나 그러면 지금부터 단어 외울게 2시간 동안? 소용없어요. 2시간 동안 외운 거 어차피 날아갈 거예요. 중요한 건 단어를 항상 옆에다 끼고 내가 총총총 움직이는 시간마다 외우기. 아니면 잠깐 짬날 때마다 외우기. 자기 전에 한번 쓱 보기. 일어나서 한번 쓱 보기.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습관 들여서 어휘력을 강화해 놓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 독해에 있어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지금 저희 애가 중1인데 벌써 고3까지는 한번 봤고요. 이런 거는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보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나친 선행을 권하지 않아요. 중1이면 중2 레벨 정도까지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독해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런 것들 보셔야 되겠고요. 독해를 할 때 내가 짧은 지문에서부터 키워드를 쏙쏙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놔야 나중에 긴 지문, 어려운 지문이 나와도 키워드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꾸준하고 절대적으로, 이거 너무 중요하죠. 하루에 30분 이상 영어 노출,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애들이 나는 화요일에 이제 가니까 숙제 언제 하겠어요? 월요일 밤에 하겠죠. 월요일 밤에 하면서 욕해요. 김미선 숙제 개 많이 내주네. 나 진짜 엄마 안 돼. 나 이거 진짜 나랑 스타일 안 맞아. 엄마 나는 진짜 효율적인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많이 하는 거 나는 안 맞는 것 같아. 그거 하루에 30분씩 하루에 10문제씩 풀라고 50문제 내주는데 지가 부득이 월요일 밤에 50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10문제씩 5일 동안. 요거를 지금부터 습관을 들여놓으면 나중에 이게 100문제가 돼도 자기가 머리로 알아요. 이거 나 다 못해. 근데 내가 하루에 15문제나 20문제까지는 풀 수 있어. 혹은 나는 하루에 30문제까지 풀 수 있어. 이게 생겨요. 그러면 나는 30문제까지 풀 수 있는 사람이야? 하면 자기가 일주일에 3번으로 나누면 돼. 나는 근데 20문제밖에 못 푸는 애야. 그럼 5번으로 나누면 돼. 요거가 저의 목표거든요. 이게 돼야 되기 때문에 꾸준하고 절대적으로 계속 공부 양을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 보듬교육에서는 당연히 레벨에 맞는 수업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수업 내용 자체가 어렵다고 해서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레벨 맞춰야 되고요. 클리닉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단어 너무 중요하니까요. 단어 테스트 지속적으로 볼 수 있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공격적 읽기의 시작점이다 라고 했는데, 공격적 읽기라고 하는 건 아이들이 굉장히 수동적으로 문제를 풉니다. 문제가 나왔네 보고 감이 3번으로 온다. 애들이 자꾸 입에서 영어를 굴려봐요. 살다 온 애들도 아니고 거기 태생인 애들도 아닌데 왜 자꾸 입에서 영어를 굴려보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굴려보다가 3번이 답인 것 같다. 이렇게 푸는데 그런 거 말고 정확하게 키워드가 딱딱딱 연결이 이렇게 되네. 선지에서 아닌 단어 소거를 하고 나니 답이 3번이 나왔네.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걸 저는 공격적 읽기라고 합니다. 그거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꼭 습관을 잘 들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예비 중2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비 중2는 이제 중1 때보다는 조금 올라간 기본 문법을 하셔야 되겠죠. 여기서 중등 문법을 모두 다 끝내셔야 됩니다. 중3 때 가서 중등 문법 하는 거 아니에요. 중2 때 중등 문법 모두 다 끝내셔야 되고요. 그래야 고등문법으로 넘어갈 수 있는 첫 단계가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어휘력 강화도 너무 중요합니다. 중2 레벨에 맞춰서. 그리고 저희 학원에는 학교마다, 학년마다 제작한 단어장이 다 있기 때문에 와서 어느 중 누구입니다 라고 하면 그 중학교에 맞춰서 단어장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거 가지고 쭉 외우면 돼요. 뭐 집에 무슨 단어장이 있어요? 안 하잖아요. 뭐가 있어요? 사놨는데요. 없고 학원에서 주는 거 그냥 그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학 독해 마스터라고 해놨는데요. 이제 중2 정도 되면 중2 내내 중3 거까지 모두 다 끝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중3 내내 고등학교 거를 달려야 고등 내신이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중학 독해를 마스터를 해야 되고요. 이제 숙제로 모의고사 형식을 조금 보면서 고등학교 독해는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는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거를 좀 경험을 해봐도 괜찮겠습니다. 긴 지문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될 거고요. 역시 꾸준하고 절대적으로, 근데 시간이 바뀌었죠? 매일 45분 이상.
매일 45분 이상 계속 노출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단어 암기 제발 시간 잡고 엄마 나 지금부터 2시간, 3시간 믿지 마세요. 2시간 혼자 놔두면 2시간 내내 혼자서 다른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 말고 그냥 자투리 시간. 잠깐 이동할 때 뭐 단어장도 엄마 책 너무 무거워. A4 용지에다가 그냥 A4 용지 4번 이렇게 접어서 영어 뜻 이렇게 써 그냥 그 한 장 딸랑딸랑 들고 다니다가 아 다 외웠네 버려버리면 되지. 맨날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공부를 시키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듬에선 역시 레벨에 맞춰서 수업 진행을 할 거고요. 클리닉 진행 다 있습니다. 다만 문법 지식을 문장에서 확인하는 이게 뭐냐면 이제 중학교에서는 문법 문제가 나 현재 완료 진행형 공부시킬게. 이번 시험에는 현재 완료 진행형 나온다. 이게 중학교 문법입니다. 고등학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문장 쫙 주고 틀린 거 다 골라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문장에서 문법을 찾아내는 연습을 이때부터 할 겁니다. 애들 너무너무 싫어해요.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자기한테는 그냥 객관식으로 물어보는 문제 딱 있는데 왜 해야 될까? 이거를 공격적으로 연습을 할 수 있어야 나중에 긴 지문에서 밑줄 쫙쫙쫙쫙 그어놓고 선지가 막 6개, 7개 나왔는데 그중에 다 2개, 3개 본인이 잘 찾아내야죠. 그거 연습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영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예비 중3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제 심화문법으로 갑니다. 고등문법 가셔야죠. 중학교 심화문법 모두 다 정리해서 고등문법으로 확장을 하고 어휘력 이제 4,000개로 늘었습니다. 4,000개로 늘었고요. 이제 영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구문이나 수거를 같이 공부를 하면서 어휘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독해를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독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일반고를 간다라고 하면 고등학교 1학년 혹은 고2 중위권 정도까지만 연습을 하셔도 충분해요. 그런데 특목 자사를 생각하고 있다. 아니면 나는 일반고로 가서 내가 내신을 다 잡아먹겠다 하는 분들은 고등학교 3학년 레벨까지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망하는 학교에 따라서 고3 레벨까지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고 이제 하루 1시간 이상 영어에 노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1시간인데 사실 고등학교 가면 특히 외고를 더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하루에 1시간 너무 부족해요. 영어가 6단이거든요. 지금 영어가 일반과는 6단위 그 다음에 영어과는 9단위까지도 나갑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내년부터 우리 외고야 라는 거 티내야 되잖아요. 그럼 선택 과목 또 들어가겠죠? 선택 과목에 또 영어 과목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영어만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절대적인 공부량을 습관 들여서 확보를 해놓지 않았으면 하루에 30분 앉아서 하는 거, 1시간 앉아서 하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때 가서는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매일매일 기본적으로 나는 항상 이 시간만큼은 1시간 하고 땡하라는 게 아니라 최소 1시간은 보장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비 중3 학생들 레벨에 맞는 수업 특목반이 있고요. 일반반이 있습니다.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겠고 이제 여기서는 서술형 연습이 들어갑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저희 원장님도 그렇고 서술형 수업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재밌잖아요. 저희는 너무 재밌어요. 어렵거든요. 생각해야 될 거 많고 머리 쓰는 거 많고 재밌는데 아이들은 죽어나는 수업이거든요. 근데 그거 연습해가지고 지금 과천 중앙고, 과천고 학생들 지금 반 계속 마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고 같은 경우는 서술형이 사실 많진 않아요. 다만 서술형으로 공부를 하면 애들은 서술형 안 나오는데 왜 서술형 공부해요? 서술형으로 공부하면 객관식이 너무 쉬워져요. 머릿속에서 구조적인 연습이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아이가 집에 와서 엄마 그 선생님 이상하다. 서술형 안 나오는데 서술형 시켜. 우리 학원 바꾸자.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차라리 저한테 물어보세요. 왜 서술형을 하나요? 그럼 제가 서술형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이들이 집에 와서 엄마 나 단어는 진짜 아닌데 자꾸 단어를 시켜. 학원 바꾸자. 속지 마세요. 단어는 무조건 앉아서 몇 시간이고 시험도 다 치고 가게 할 거고요. 집에서는 자투리 시간 활용해서 암기를 하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제가 생각하는 이번 솔루션은 뭐냐? 이렇게 5가지 문법 능력, 어휘력, 독해력, 서술력, 그 다음에 공부량 확보까지가 이번 겨울방학 때 해약되는 거다. 그냥 문법 특강 하나 들었다. 끝. 이게 아니고요. 어휘 하나 했다. 이게 아니라 이 5가지가 모두 다 돼야 되고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어휘력과 공부량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법 능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어의 기본이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문법 문제 이런 거 내가 뭐 몇 개를 풀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 문장 안에 있는 문법들을 얼마나 잘 찾아내서 실질적으로 내가 문제에 연결시키기까지 그냥 답
5번 이거 맞춘 게 아니라 1번은 뭐 때문에 틀렸고 2번은 뭐 때문에 틀렸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좀 볼 거고요. 어휘력, 습관화의 힘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제가 모래성 쌓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모래성이에요. 쌓으면 흩어지고 쌓으면 흩어지고 쌓으면 흩어질 건데 바닷물 치듯이 계속 만들면 어느 순간 단단해져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그 위에 쌓는 건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까지 습관화를 계속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각 학년 레벨에 맞춰서 절대적인 개수를 지켜야 됩니다. 아, 나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저희 아이가 암기를 잘 못해요. 100개를 외우라고 하셨는데 저희 아이는 50개만 외우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100개를 해야 되고 자기가 100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길을 가야 되는구나. 아, 오케이. 포기.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만들어야지 50개를 맞춰주면 어느 순간 와서 이래요. 50개도 힘든 것 같아. 30개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해요. 아이들은 어떤 개수를 줘도 그 개수의 80%만 해옵니다. 100개를 주면 100개 중에 80개를 해온다는 얘기고요. 50개를 주면 몇 개 해온다는 얘기지? 40개 해온다는 얘기예요. 80개 하는 게 낫잖아요. 절대적인 걸 해주셔야 되고요. 독해력, 감으로 하는 독해 아닙니다. 읽어봤더니 입으로 굴려봤더니 이거 아니고 논리적으로 키워드 찾아서 하는 독해. 수동적으로 답 5번, 답 6, 그 다음에 1번, 2번 왔다 갔다 문제만 쭉 푸는 거 말고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정확하게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공부를 좀 해줘야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나친 선행 권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3 레벨 것도 다 마무리가 되지 않았는데 고3 모의고사를 푼다고 해서 고3 실력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벨 테스트를 정확하게 보시고 본인 지금 힘든 게 뭔지, 그 다음에 자기가 구멍난 게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걸 메꾼 다음에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요, 중2부터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중3부터는 보듬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그리고 제작한 서술형 교재에 맞춰서 들을 거고요. 공부량 확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외고에 와서 공부량에 휩쓸려가지고 체력이 안 돼서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지 못해서 휩쓸리는 애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영어 공부 시간 확보하셔야 되고요. 꾸준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영어를 압도적으로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딜 가나. 저는 그런 애들을 이기자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 나의 실력을 가지고 최상위권을 노리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꾸준함밖에 없어요. 꾸준하게 득달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아이들은 무조건 성적이 잘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까지 일단 저는 마무리를 할 건데 혹시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또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